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11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에 대한 경기 예상까지는 마쳤고 나머지 14경기에 대한 이제 예상을 해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이제 가을의 아이템 가을의 아이템이 미국에서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네. 자랑. 네. 자랑질. 네. 모자까지 해서. 이게 먼저 왔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쓰고 왔었잖아요. 썼었죠. 네. 근데 같이 시켰는데 얘는 한 2주 전에 왔고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입고 왔는데 사실 가을의 아이템이라고 샀는데 저는 이 좀 그냥 일반 바람막이 아노락 이런 느낌처럼 이제 좀 얇은 그런 재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입어보니까 이 가을의 아이템이라고 하기엔 지금 입으면 조금 덥고 초겨울의 아이템이 아닌가. 네. 잉글랜드 추우니까. 아, 아 그게 그렇게 되나요? 눈도 오고. 네. 아니 이게 댈러스 걸로 나온 게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하나 장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뭐 사실 달라스 용품들 많은데 네. 요즘에 별로 입고 싶은 사람이 별로 안 아. 그냥 이좀 보류하고 근데 뭐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헬멧 있으시잖아요. 그거 쓰고 다니세요? 이제 저 일단 좀 당분간 좀 보류하겠습니다. 이제 입을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성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보류하겠습니다. 아, 네, 시작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3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애틀랜타 팰컨스의 경기인데요. 시옥스가 최근 좀 주춤하는 모양새예요. 시옥스가요? 뭐 지난주에 졌고. 네. 그 경기 말고는 이제 그 전에는 사실 되게 상승세를 많이 탔죠. 그러니까 레이번스한테 한풀 꺾였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네, 레이번스한테 일격을 당했죠. 네,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뭐 모멘텀이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반적 기력은 훨씬 앞서죠. 아 그럼요. 근데 이 경기는 저는 이제 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이 두 팀의 공통점은 최근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한테 둘 다 가슴 아픈 패배를 당했던 팀들이다. 그래서 시애틀은 슈퍼볼 49에서 1야드 앞에서 러쉬를 안 하고 패스를 냈다가 인터셉트 당하면서 가슴 아픈 패배를 당했었고 뭐 팔콘스는 28대 3으로 3쿼터까지 앞서가다 역전패했던 그런 뼈 아픈 패배가 있었죠. 그래서 두 팀 다 이런 더 컴백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건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사실은 이제 이 두 팀을 놓고 저는 이 시즌 전에 두 팀 다 와일드 카드를 놓고 좀 경쟁을 펼칠 만한 팀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 팀은 와일드 카드보다 더 높은 기대를 하게 만들고 한 팀은 그보다 훨씬 좀 기대치를 훨씬 꺾어버리는 네.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하나의 미스매치입니다. 그렇죠. 미스매치고 지금 뭐 팔콘스는 오펜시브 라인 불안부터 뭐 러닝백들 부상, 게다가 이제 쿼터백까지 부상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을 거는 지금 다 진짜 안 좋을 거는 다 안 좋다 이런 상황이고 더 이상 안 좋을 수 없다. 더 이상 안 좋을 수 없다. 사실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감독 댄 퀸의 해임설까지 자꾸 나오고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2부랑 3부를 촬영하는 이 중간에 제가 핸드폰을 잠깐 봤었는데 지금 트레이드가 하나가 또 추가가 됐어요. 모하메드 사누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가상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좀 얘기를 하면서 뉴잉글랜드가 리시버를 트레이드할 거다. 트레이드해서 가져갈 거다. 그다음에 모하메드 사누도 트레이드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팀이 안 맞았네요. 네. 어쨌든 사누라고 하면 와이드 리시버 중에도 이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이게 보통 이제 이진만 해설위원이 가끔 하시는 표현이 있잖아요. 타이트 엔드에 가까운 리시버. 빅바디 리시버.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트레이드 아닌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세컨드 라운드 픽 하나 하고 좋기 때문에 당장은 어쨌든 선수 유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 보강은 되는 네.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팔콘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켈빈 리들리가 이제 넘버 2 리시버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선수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세컨드 라운드 픽을 받아오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어쨌든 이제 올 시즌 성적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경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려 보면 이제 팔콘스는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작용해서 좀 이렇게 그 절박함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업셋을 만들어 볼 수 있느냐 홈에서.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도
너무 좀 힘이 붙인 상황 아니냐.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이 경기는 뭐 사실 시옥스의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펠컨스가 기댈 때라고는 맨 라이언밖에 없는데 그 라이언의 출장이 불투명하니까 이 경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시옥스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저도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콜츠가 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하여튼 뭐 이 경기도 공통점을 찾아보면 페이튼 매닝이 뛰었던 두 팀이죠. 이건 뭐 현재 페이튼 매닝이 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페이튼 매닝 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페이튼 매닝이 뛰었던 두 팀들. 그런데 지금 브론코스를 보면 브론코스 입장에서는 지금 페이튼 매닝을 다시 복귀시키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사실 공격력이 안 좋고 네. 쿼터백 조 플래커가 너무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페이튼 매닝 아니라 누구라도 좀 데려다 쓰고 싶은 마음일 텐데 어제 그 정도로 이제 브론코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서 사실 여러 선수들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1부에서 말씀드렸던 본 밀러, 크리스 해리스, 뭐 이메뉴얼 샌더스 등 많은 스타 선수들이 지금 이제 루머가 돌고 있는데 실제로 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근데 두 팀을 좀 단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콜츠를 상대로 180야드 러싱을 허용을 하고 단 한 개의 색도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약한 칩스 수비를 상대로 해서 브론코스는 71야드 러싱을 했고요. 색을 무려 9개나 당하면서 이거 뭐 남들이 보면 칩스 수비가 정말 리그 정상급인 줄 알 정도 그렇게 좀 만들어줬다.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이제 두 팀의 기량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콜트가 좀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이제 그 두 팀 간의 이제 공통 분모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앞에 이제 시옥스와 펠컨스는 맹금류 대결. 이거는 이제 네. 말과 말발굽의 대결. 이제 세 번째 이 템파베이 벅스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인데 이 두 팀은 어떤 공통점을 좀 잡아봐야 될까요? 이 두 팀은 2015년도 NFL 드래프트 1번 픽과 2번 픽의 대결이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이메스 윈스턴과 마커스 메리오타라는 그 2015년 드래프트 1, 2번 픽의 대결이었어야 되는데 네. 마리오타가 이 경기에 출장을 못할 것 같죠. 밀렸죠. 그래서 아쉽게 이제 그 대결이 성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뭐 1, 2번 픽만이 아니라 윈스턴은 2013년 하이스만 트로피 위너고요. 마리오타는 2014년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만 트로피 위너였기 때문에 정말 이 두 선수 다 정말 엄청난 기대를 받고 프로에 입단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프로에 와서 지금 5년 정도 뛰면서 보여준 것은 상당히 좀 둘 다 공통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둘 다 5년 차를 뛰고 있으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팀에서 장기 계약을 해줄 거냐? 그게 사실 여의치 않을 것 같다라는 어렵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붙었어야 되는데 한 선수는 이미 밀려났고 그 이제 다른 선수 이제 제이머스 윈스턴은 시즌 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다가 네. 런던에 가서 팬더스에게 인터셉트를 5개 당했었죠 아마. 그러면서 너무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뭐 붙었어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도찐 아니었냐 뭐 이런 마카마카의 경기 그런 네. 경기가 예상됐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경기. 네.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를 좀 이제 말씀드려 보면 이 팀이 수비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당 31점 가까이 허용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수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패스 디펜스는 리그 전체 꼴찌. 네. 근데 러시 디펜스는 또 리그 전체 1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큰 차이는 아닐 수 있겠지만 패스 공격으로서 이 그 버커니어스 수비를 상대로 어드밴티지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커스 마리오타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테너힐이 나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패스 공격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테너힐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홈에서 타이탄스가 더군다나 또 그다음에 수비도 나름 강하기 때문에 버커니어스 공격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에서 타이탄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는 사실 다른 경기들은 다 적어왔거든요. 승패를. 이 경기는 끝까지 좀 고민을 해볼까 싶어서 결과를 안 적어왔어요.
아직도 사실 저는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어떤 팀이 이길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한데 사실 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윈스턴과 마리오타의 대결이었다 그러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테너힐이 선발로 나오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타이탄스가 조금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지난주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예. 그러면서 이제 타이탄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깝네요. 여기서 네. 하나 갈렸어야 되는데. 네, 타이탄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인데요. 아, 참 이 제한카인데. 제한카긴 한데. 네, 제한카인데 다음 주에 그분이 돌아오세요. 그렇죠. 줄 브리스가 복귀하고 네. 뭐 복귀하지 않더라도 이 경기는 사실 미스매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유난히 미스매치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고요. 사실 뭐 저희가 2부에서도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인츠는 공수가 너무너무 다 지금 안정화되어 있고 네. 둘 다 리그 정상급이다. 그런데 그게 브리스가 빠진 상태에서 이제 브리스가 돌아오고 알빈 카메라 한 경기 안 나왔지만 카메라까지 돌아온다 그러면 네. 정말 세인츠 무서운 팀이다. 카마라 없이도 머리가 뭐 정확하게 그 자리를 대체를 해줬고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리시버진의 리그 최고급의 와이드 리시버 마이클 토마스 있고 어떻게 구멍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카디널스가 3연승이라는 어떤 지금 상승세를 타고는 있지만 그 상승세가 사실 되게 어려운 벽을 만났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메르세데스 벤치돔에서 카디널스가 승리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냐. 네. 슈퍼돔 진짜 지옥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세인츠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런던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게 되죠. 네, 저 어쨌든 뭐 런던 경기인데 웸블리 스타디움 잘 모르시죠? 웸블리 잘 알죠. 웸블리는 사실 뭐 축구만이 아니라 여러 어쨌든 메가 이벤트들이 많이 열리는 장소고 레슬메이니아도 하고 네. 뭐 풋볼도 하고 그다음에 그 퀸 공연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큰 네. 행사들이 다 열리는 웸블리 경기장이죠. 이래서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BTS. 지금 BTS. 네, 공연을 했거든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죠. 전 스포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BTS 알고 있죠. 제가 일부러 낚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먼저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 마음속에 스포츠가 우선이기 때문에 BTS 알고 있죠. 공연했었잖아요. 아니 사실 그리고 진짜 그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이기 때문에 뭐 BTS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제가 한번 낚아보려고 그랬는데 아깝다. 아무튼 이제 벵갈스와 이제 램스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의 미스매치죠.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램스가 3연패를 했었다라고는 하지만 벵갈스가 상대하기는 정말 좀 버거운 상대고요. 그 램스가 3연패를 당한 후에 지금 이제 스케줄 메이커들한테 상당히 큰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3연패 직후에 상대했던 팀이 팔콘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벵갈스. 그러면서 사실 전열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좀 부여받았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다른 쪽의 얘기인데 램스가 잘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단주 크랑키가 반성을 해야 돼요. 영국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죄송하지만 이제 그 크랭키 얘기하는 것에서는 갑자기 이제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램스가 지난주에 어쨌든 팔콘스 상대로 37대 10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생각할 때 NFC의 슈퍼볼 컨텐더 두 팀이 공통적으로 3연패 후에 맹금류를 상대로 홈에서 37대 10으로 리바운드했습니다. 뭐 램스하고 이제 다른 한 팀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공통적으로 그런 팀이 있었다. 스코어까지 똑같았어요. 37대 10으로. 맹금류를 상대로 3연패 후에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시내티 벵갈스와 LA 램스가 상대를 하게 되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전력 차가 너무 뚜렷해서 그래서 이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사실 이게 크게 어쨌든 이렇게 뭐 타이트한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경기에서 저는 하나 이제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램스가 사실 손쉽게 이길 것 같긴 한데 이 경기를 통해서 좀 타드 걸리가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타디 걸리가 시즌 내내 지금 사실 안 좋은데 지난주 팔콘스를 상대로 해서도 타디 걸리가 41야드밖에 기록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통해서 자꾸 이제 부활을 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래야지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거기서 이제 구심점인 타디 걸리가 제 역할을 아직도 못 해준다 그러면 계속 불안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사실은 그 어쨌든 승리는 뭐 당연하지만 걸리가 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좀 삼아보면 어떨까 램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승패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램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예, 너무 좀 이 격차가 커서. 그렇죠. 예. 어쨌든 램스의 승리를 저희 둘 다 예상을 해봤고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가 의외로 정말 이 박빙의 매치가 되지 않을까. 네,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어쨌든 프리뷰 때는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게 좀 두 팀 간의 인연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리고 이제 그 이번 주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재밌는 거는 버팔로 빌스가 90년대 네. 슈퍼볼 25에서 28까지 4년 연속 진출을 하면서 콩콩콩콩. 이게 아쉽게 다 패했지만 그때 4년 연속 진출하면서 4번 다 NFC 이스트 팀들한테 패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상대하지 않았던 팀이 이글스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볼 25는 뉴욕 자이언츠, 26은 워싱턴 레드스킨스, 그다음에 27, 28을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상대했었거든요. 네. 다 아쉽게 패했지만, 근데 그때 유일하게 상대하지 않은 NFC 이스트 상대가 이글스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어쨌든 이제 그 피해갔던 전성기 때 피해갔던 상대인데. 이제 빌스가 사실 이제 그 90년대 상당히 이제 잘했고 전성기를 보냈고 그러면서 99년 플레이오프 이후에 상당히 부진했다가 2017년에 18년 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복귀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와일드카드에 올랐는데 그때 진짜 이 버팔로 빌스 경기 끝났을 때 플레이오프 확정지었을 때 그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좀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잭슨빌한테 10대 3으로 패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래서 사실 보면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데 수비력은 괜찮은데 그래서 10점으로 상대방을 묶었으니까 근데 공격력이 3점밖에 안 되더라라는 게 사실 이제 아쉬웠는데 지금도 버펄로가 보면 다시 한번 2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도전해 볼 만한데 여전히 공격력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수비는 어쨌든 좋은데 공격력이 좀 살아나지 않으면 조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로 이제 좀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이글스의 올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패스 디펜스다. 그래서 리그 27위의 세컨더리가 상당히 취약한데 빌스의 패싱 공격도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격이 좀 취약한데 특히 이제 패싱 공격이 리그 21위로 크게 위협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상쇄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빌스의 그 러시 공격도 이제 탑 10으로 상당히 강한데 이글스는 또 반대로 러싱 디펜스는 또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것도 또 상대적으로 좀 상쇄될 것 같다. 그럼 어디서 수비가 좀 승패가 좀 결정될 것 같느냐라는 걸 좀 찾아보면 이글스가 이제 이 경기까지 해서 최근 3경기를 상당히 좀 수비가 강한 팀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킹스 원정 경기를 했었고 댈러스 원정 경기가 했고 이제 버펄로 원정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3경기 연속 원정에서 강한 팀을 상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좀 효과가 나타나냐면 턴오버가 많이 나오더라. 초반에 특히. 그래서 이제 달라스하고의 지난주 경기에서도 초반에 이제 턴오버 2개가 나오면서 경기 끝났죠. 경기 그대로 끝났는데 사실 이제 이글스가 지금 이렇게 경기력이 보면 턴오버를 많이 범하고도 그걸 극복할 정도의 경기력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글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원정에서 강한 수비인 팀을 만났는데 이 경기에서 턴오버를 많이 범하면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뭐 그 경기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바이킹스나 카우보이스 경기만이 아니라 라이온스 경기에서도 턴오버 배틀에서 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기도 이제 졌었는데 결국 이제 이글스는 이런 경기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좀 느껴야 될 거는 우리가 전력이 예상했던 만큼 전력이 아니고 이런 강한 수비들을 만나면 특히 실수를 조심해야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실수를 하면 이제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어쨌든 승부의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글스가 또 하나 약점은 뭐냐면 이제 턴오버도 있지만 턴오버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러싱 공격이 안 풀리거든요. 근데 러싱 공격이 안 풀리면 이제 수비가 이제 또 이제 패싱 공격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게 악순환이 돼서
패스할 때 이제 이게 프레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턴오버로 연결이 그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이제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이글스 입장으로서는 이제 디션 잭슨의 복귀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빨리 좀 급하고 이 경기에서도 아직 디션 잭슨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버펄로 빌스가 수비가 강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버펄로 빌스가 바이에서 조금 이제 휴식을 취했고 마이애미를 연습 상대로 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경기 감각을 좀 회복해 가면서 네. 버펄로 이제 경기력이 다시 올라올 때가 됐고 필라델피아는 이제 3주 연속 원정 경기를 하면서 이제 피로가 좀 쌓일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빌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빌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저는 좀 다른 포인트였던 게 저는 이 카슨 웬츠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서 이글스의 공격이 전혀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러싱 수비가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위권이긴 하지만 최근에 뭐 댈러스를 만나서도 그 전에 이제 바이킹스를 상대로도 이 러싱도 사실 잘 막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물론 세컨더리는 취약점이었고 근데 수비에서도 강점이 없고 공격에서도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 팀이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빌스의 승리가 굉장히 좀 금방 좀 손에 꼭 잡히더라고요. 네. 네. 또 뭐 빌스는 또 상승세기도 하고요. 네. 홈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빌스가 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둘 다 이제 빌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LA 차저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저는 의외로 차저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굉장히 이제 그 볼드한 예상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되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또 바꿨는데요. 그래요? 일단 이 경기는 상당히 시즌 초에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기대 이하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두 팀들의 대결이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차저스는 3연패, 베어스는 2연패인데 더군다나 이제 차저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어이없는 경기력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시카고 원정?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반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잠깐 보면 베어스도 지금 페이스가 안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런던 갔다 오기도 했고 뭐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양 팀의 공수에서 4개 유닛이 있는데 이 4개 유닛 중에서 가장 강한 유닛이라고 그러고 가장 좀 믿을 만한 유닛이라고 그러면 베어스 수비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그러면 강한 유닛 하나가 경기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이제 베어스 수비가 이 경기를 지배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2부에서도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어스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공격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그 안 좋은 공격력이 지금 수비력의 영향까지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어스도 지금 상당히 좀 위기다. 네. 그러면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 최근 이제 두 경기 보면 런던에서 레이더스 상대하면서 자시 제이컵스가 123야드 러싱. 그리고 지난주 뉴올리언스의 라테이비어스 머리가 119야드 러싱.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비도 이제 뚫리고 있다. 수비도 계속 이제 수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 강한 베어스 수비도 이제는 상대의 강한 러싱 공격에 그냥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에서도 과연 베어스 수비가 경기를 압도할 수 있을 거냐, 장악할 네. 수 있을 거냐라는 데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시 제이컵스나 라테이비어스 머리처럼 멜빈 고든이 해줘야 되는데 멜빈 고든이 해줄 수 있을 거냐. 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네. 멜빈 고든 그다음에 이제 오스틴 에클러 이번 경기에서 둘의 조합이 한번 폭발하나 안 하나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베어스 수비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짜 지금 이번에 그 이거 너무 고르기 어려웠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막판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베어스 수비를 믿어보자 라고 해서 저는 베어스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갈렸네. 첫 번째. 8주차 경기에서 이제 하나가 갈렸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경기 좁혀졌죠? 3경기 차이로 줄여드렸죠.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금방 쫓아가. 너무 뿌듯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